봅시다. 날짜 관련한 표시 형식은 좀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데, 참고로 책에 이게 없어요. 선생님 쓰셔야 돼요. 날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샵과 0처럼 표시 형식의 날짜도 명령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Y, M, DD가 있어요. 자, Y는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연도, year, 연도. M은 뭘 것 같아요? 달. 그리고 D는 일이 됩니다. 자, 우리 2024년 오늘 며칠이니? 08, 그쵸, 30일이죠? 자, 만약 이렇게 날짜를 썼다. 이거를 표시 형식의 서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YYY 다시 MM 다시 DD 요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다음 날짜를 2024년 8월 30일의 날짜를 내가 24년 08월 30일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표시 형식의 서식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Y가 2개의 년, M은 2개의 월, 그리고 DD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문제 하나. 문제를 내보자면 30일 8월 24년 요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D 1 M 아니 왜 이래? 왜 M월 그 다음에 YY 년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M 하나. 왜냐면 08월이 아니고 그냥 8월이라. 그래서 D도 하나만 쓰면은 30일 때는 그냥 30일이 나와요. D를 하나만 쓰면. 만약에 1의 자리 숫자, 그러니까 8월 1일이다. 그러면 01일이라고 안 나오고 1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날짜를 2023년 8월 1일로 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내가 8월 1일로 쓸 거다. 그럼 M을 2개 쓰면은, D를 2개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01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11일이다. 그러면 D가 하나일 경우에 어떻게 나올까요? 11일이면 11일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응. 그럼 같은 숫자일 때는 뒤에 하나만 쓰면 같이 나온다는 12일이어도 12일 나와요. 자, 다시. 지금 거꾸로 되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날짜가 2023년 08월 03일이에요. 만약에 명령어를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럴 경우에는 표시가 2024 08월 03일로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거는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까지. 자, 근데 내가 명령어를 요렇게 썼다.
그러면 24년 8월 3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날짜가 지나서 12월 12일이 나왔다. 12월 12일이다. 그러면 요거는 12월 12일이 표시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2월 12일이 나와요. 하나를 쓰면 그 1의 자리 숫자의 경우에만 상관이 있어. 하나일 경우는.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1의 자리 숫자일 경우에 앞에다가 공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만약에 내가 뒤에다가 요일을 좀 표시하고 싶어, 날짜에. 그러면 명령어를 A를 3개를 붙여주면 월요일에 월,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금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A를 4개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이라고 표시돼요. 다시 말해 오늘 날짜인 08월 30일의 경우에 뒤에 가로치고 AAA를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 08월 30일 그리고 가로 쳐놨으니까 가로 써지겠죠? 가로에 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다가 AAA를 써놓으면 금요일 이렇게 써집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게 명령어 쓸 때는 항상 대문자로 쓰는 맞아. 그 설명한다고 까먹었어. 대소문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섞어서 쓰셔도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엑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선생님 날짜 쓸 때 2024년 08월 30일 한글로 써도 누구나 그게 날짜라는 걸 알죠. 풀 문서를 보고. 근데 뭐 누구만 못 알아보냐? 컴퓨터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컴퓨터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날짜인지 글자인지 숫자인지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산을 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조금씩 외워줘야 돼요. 계산을 요하는 문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씩 차근차근 수정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만들어 놓은 문서를 차근차근씩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을 좀 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많이 넣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수정했다라는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담당 부서의 이제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교육을 해주는 이유가 틀 망가질까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함부로 그거 건들면 이제 회사 돈이 후루루룩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된다.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 연세에 이제 누구를 시킬 군번이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알면 좀 시키기가 편하지. 모르고 시키는 것보다는 알면 시키기가 좀 편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번 바꿔봅시다. 2023년 8월 30일 그리고 가로치고 금요일 나오기 준비됐나요? 자, D5부터 D13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는 슬래시로 써서 표시 형식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야
그런가요? 네. 벌써 표시 형식이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9월 11일은 2024년 9월 11일로 표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에 들어갈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범주의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동 막대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한 요 정도. 중간 정도. 올리시다 보면 이걸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YYYY년 MMR DD1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중간, 이동 막대가 중간쯤. 찾았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연도랑 월과 일이 두 개씩 입력되고 다음처럼 뒤에 요일이 좀 입력이 됐으면 했죠. 요일을 입력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가요? A가 몇 개? 3개. 그래서 요 형식 뒤에, 형식 아래 입력란 여기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AA를 써줍니다. 참고로 선생님 대소문자 상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섞여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렇죠. 여기가 입력란. 그래서 요 뒤에다가 클릭하고 가로 열고 A 3개. 블럭을 잡고 마우스 클릭, 셀 서식, 이동막대 좀 올려주고 뒤에다가 저 AAA 써주세요. 가로 열고 이동막대 좀 올려주고 요거 클릭하고 이 뒤에다가 가로 열고 AAA 써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없다고 할 때는 처음 아니요, 무조건 있어요. 처음부터 다 되어 있어요. 워낙 많이 있어서 컴퓨터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불러오면 돼요. 아니 그리고 상식상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명령어를 사용자 모르잖아. 저거 보고 외워라 이런 거 같아요. 느낌 봤을 때. 보면 지금 여기 빨강이라고 보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얘는 양수예요. 요거는 음수입니다. 음수의 숫자를 넣을 때 글씨색을 빨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요 구분할 때 요 세미클론을 구분을 해요. 처음에 쓰면 양수, 세미클론하고 쓰면 음수, 또 세미클론하고 0 쓰면 그 숫자 0에다가 표시하는 서식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도 넣을 수 있어요. 크거나 같다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1000보다 크면은 빨간색 글씨로, 1000보다 작으면 파란색 글씨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커말에 나와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의 이 표시 형식에 대한 명령어의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제 때는 안 나오는데 지금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 어려운데 그거 막 이러면서. 예전에 커만 강의신 박미영 선생님이랑 네, 여기 바로 옆반. 네. 그리고 네. 저쪽 뒤에 105반에 커말 수업 하시는 분 한 분 더 계시고. 저는 안 해요. 저 해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월요일, 목요일, 수요일 나오죠? 연도도 나오고. 더 재밌는 거 보이는 건 이렇게 많은데 위에 보면 짝대기로 돼 있다는 점. 됐나요? 자, 그럼 오늘 거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 마지막 기능을 한번 해볼 거예요. 표서식과 셀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저희 지금 테두리랑 색깔을 넣은 거를 글꼴 가지고 다 했었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테두리랑 색깔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B4부터 G13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요거 깡통 있죠? 페인트 통, 깡통.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그 다음에 채우기 없음 클릭합니다. 안돼, 꺼지지마. 제발 꺼지지마. 꺼졌군. 저 옵션 창이 열려있는데 컨트롤을 누르면 이런답니다. 어딨어? 자, 채우기 없음을 눌러주면 색깔이 쫙 빠질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도 지워줄 거거든요. 테두리, 여기 글꼴 찾으셨나요? 글꼴에 테두리 밭전자 모양이에요. 옆에 화살표 클릭하고 위에서 5번째에 보면 테두리 없음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테두리 없음을 클릭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테두리 뭘로 지웠죠? 테두리 없음으로 지웠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테두리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테두리 안 지워집니다. 간혹 학생분들이 테두리 어떻게 지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무조건 글꼴에 저 테두리 없음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에 내용만 지워집니다. 글씨만 지워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처럼 지금 범위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가운데쯤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준납분 보통 조음 앞에 있죠? 그거 클릭. 참고로 선생님들은 요거 3칸 나오죠? 요렇게. 저는 지금 2칸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거보다 제 모니터가 작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확대를 해놔서. 그래서 댁에서 하시면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노트북 같은 데서 하시면 요런 식으로. 아예 안 보이죠 지금? 이거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글씨 조금 읽어주셔요. 자, 표서식 클릭하시면 색깔들 나와요. 여기에서 보통에 2번째 줄에 요거 가운데 거 해봅시다. 회색 표스타일 보통 18, 2번째 줄에 18이 아니구나 11. 보통에 2번째 줄에 가운데 있는 표스타일 보통 11 찾으셨나요? 자리?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자, 표서식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는 B4부터 G13이 써져 있습니다. 맞으니까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블럭 풀고 확인. 잘 들어갔나요? 자, 지금 나온 표서식은 색깔도 들어가고 테두리도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옆에 화살표가 생기는데 요거 필터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만 추출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는 자, 여기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다시. 그러면 바깥쪽에 클릭했을 때는 위에 메뉴가 없었는데 안에다가 클릭하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런가요? 자, 이 표도구 디자인 메뉴 안에 보면 머리끄댕 줄무늬에 필터 단추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 또 있죠? 자세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홈에서 표사식 눌렀을 때 나왔던 색깔들이 또 그대로 나와요. 자,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숫자만, 그 선만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넣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클릭하는데 보통에서 해주세요. 또 밝게랑 어둡게 빼고 아무거나 해보세요. 했나요?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알록달록하죠, 색깔이? 여기 왼쪽에 보면 머리끄댕 줄무늬에 필터 단추 체크해 놨었잖아요. 그죠? 우리 줄무늬 행에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색이 빠지죠. 알록달록했던 게 색이 빠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 옆에 보면 줄무늬 열 있죠? 그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세로로 알록달록. 자, 그리고 요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림도 같이 변해요. 내가 체크한 거에 따라서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첫째 열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앞에 강조되죠? 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요런 걸로 넣어놨으면 색깔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자, 마지막 예 클릭해 볼게요. 다음처럼 이렇게 원하는 강조를 체크해서 꾸밀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다시 체크할 건데 머리끄댕이랑 줄무늬 행이랑 요약행만 체크하고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3이라고 나온 거 보이나요? 네. 자, 지금 요약행을 체크를 하면 새로운 행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3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함수가 개수가 들어가게 되고 인기 상품이 3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나는 가격에 대한 합계를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클릭해 보세요. 2, 14일 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화살표 생기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뜹니다. 지금 우리 뭐 계산한다 그랬죠? 합계 구한다 그랬죠? 합계를 클릭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20만 8,000원이라는 합계가 생겨요. 여기다 클릭. 네, 요거 클릭. 네, 뭐 합계 클릭. 합계 클릭. 수고하세요. 진작부터 없었네. 진작부터 없으니까 가격이 계산이 안 되지. 지웠으면 손으로 썼어야죠. 되돌리기 괜찮아? 되돌리기. 진작에 수정했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예요? 우리 선생님 사이에 제가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건 해야 돼. 지우면 어떻게 지워요?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네. 눌러볼까요? 네. 네. 눌러보세요. 해봤는데 이제 지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8마리 재고는 평균으로 한번 내볼게요. 클릭하고 점에다 화살표 평균 몇 마리 나와요? 7마리. 7마리 계산돼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금방 어디다 해야 돼요? 요거 아까 선생님 지운 거에다 클릭하고 그러면 옆에 화살표 누르고 평균.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좋은 거를 사람들은 잘 안 쓴다. 왜 안 쓸까요? 어려워서 아니요. 엄청 쉽잖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많이 안 쓰냐면 병합이 안 돼요. 셀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지 않아요? 예매권, 어린이, 어른. 그럼 요거 병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2,000원, 2만원, 요거는 3만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죠, 대부분 일을 할 때.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표서식을 넣잖아요. 색깔 꾸미겠다고. 병합이 풀려요. 11로 바뀐 거 보이죠? 병합도 아예 불도 꺼져 있어요. 셀이 안 합쳐집니다. 그래서 표서식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아래다가 한 간단한 계산만 넣고 싶다면 요거를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기능을 좀 꺼줄 거거든요. 자, 기능을 끈다는 얘기는 요거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클릭하고 클릭했나요? 아무 때나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도구 디자인의 맨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 범위로 변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화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눌러주세요. 그럼 함수랑 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위에 메뉴 없죠? 이 다음 메뉴가 없으면 아까 우리 색깔을 바꾼다던가 뭐 테두리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 표 스타일 옵션, 머리글의 요양의 줄무늬에 이런 걸 바꾼다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넣으면. 대신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자, 여기 B14부터 D14까지 불러. 이렇게 3개 불러. 잡았어요? 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셀 하나로 합쳐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병합을 푼 상태에서는 병합을 푼 상태래. 표서식을 푼 상태에서는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일단 내용 다 쓰고 합치는 거 안 하고 일단 표서식을 넣어. 그리고 색깔 빼고 싶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범위로 변환을 해요. 그럼 내가 테두리 일일이 칠할 필요 없이 색깔은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요거를 여기까지 하고 저장합시다. 많이 왔다. 자, 파일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네. 자,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엑셀 폴더 만들어 놨죠? 엑셀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 선생님 안 돼 있어. 엑셀 폴더 누르고
게 없으면은 부정사 지금 이거 됐기 때문에 자 통합문서 1 지우고 자 통합문서 1 지우고 뭐라고 쓰실 거냐면 서식 적용하기라고 쓸게요. 서식 적용하기.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 하나만 더 합시다. 아직 책에 있는 게 안 끝났어. 기능이 너무 많아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우리 8마리에다가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재고에다가. 준비됐나요? 자, 여기 F5부터 F13까지가 재고죠. 다음 범위를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홈에서 가운데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떤 기능이냐면 서식이 글자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게 서식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배운 표시 형식도 엑셀에서는 서식입니다. 이 조건부 서식은 해당 조건에 서식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시험을 봤다라고 칠게요. 시험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조건은 뭐죠? 규칙은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 넣고 싶은 서식은 빨간색 글씨가 넣고 싶은 서식이 돼요. 요거를 넣어주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걸 넣어서 글씨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조건부 서식 중에 그래프를 넣어줄 거거든요. 위에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데이터 막대에다 올려놓으면 오른쪽으로 색깔에 관련돼 있는 막대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됐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한 마리를 기준으로 최대 20마리까지 이렇게 색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2마리가 바닥에 거의 붙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마리가 가장 많아서 끝까지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조건부 서식.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여기 종류에 생선이라는 글씨만 빨간색에 배경색에 빨간색을 넣어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C5부터 C13까지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클릭. 셀 강조 규칙.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음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같음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선이라고 쓸 거예요. 생선. 자,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에 적용할 서식에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나오죠. 네. 그럼 글자의 진한 빨강 텍스트로 바뀌고요. 글자색이. 그리고 배경색이 연한 빨강 채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확인 눌러줍니다. 셀 강조 규칙은 조건부 서식 중에 정해진 값이 있고 그거를 찾아줄 때 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상이하의 규칙은 순위를 가지고 규칙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셀 강조 규칙은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80점 이상이다, 80점 이하다 이런 규칙. 그리고 상이하의 규칙은 규칙이 없어. 대신 전체 범위 기준으로 순위 매겨서 계산을 해주는 아이. 요런 아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같은 거 찾는 거 배웠고요.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원래 제가 다른 수업을 할 때는 다 이 지금 오늘 배웠던 교육을 원래 다 쪼개서 해요. 표서식 넣고 색깔 넣고 테두리 넣고 하는 거 하루. 그 다음날 이제 표시 형식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조건부 서식 하루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 좀 짧다 보니까 얘를 다 한 번에 올려놔서 지금 조금 버거운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수업 진짜 끝! 저장합시다.